굿모닝 마켓입니다. 3월의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3월 8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최악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불씨까진 끄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주요 지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었죠. 그런데 언제 롤러코스터를 탔냐는 듯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3월에 좋은 성적을 냈고요. 1분기로 봐도 참 좋았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세 둔화와 은행주 반사 이익으로 기술주와 성장주가 돋보인 3월과 1분기였죠.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훈풍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가 33,000선 위로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도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 1.74%로 가장 크게 올랐죠. 3월 한 달을 봐도 나스닥 지수가 6.69%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1분기로 더 넓게 보면 나스닥 지수 더 돋보입니다. 16.7% 급등하면서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를 보냈죠. 지난해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술주와 성장주가 올해 기지개를 편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겠죠. 한편 기술주와 성장주 중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지난 1분기에 무려 90.1% 상승했습니다. 다만 평균 목표 주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 0.7%로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반도체주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선 이후 100%의 확률로 시장을 언더퍼폼한다며 지금은 매도할 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 5% 상승으로 상승률 둔화세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연준은 특히 근원 PCE 가격지수를 핵심 지표로 보죠. 전년보다 4.6% 상승,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면서 모두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유가가 다시 한번 핵심 변수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WTI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말 사이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가 있어서 월요일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2로 전문가 예상치 63을 밑돌았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은행 위기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부담스러운 이유로 작용을 하겠죠. 연준의 고민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강세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가 설문한 결과 강세 의견이 전주 대비 1.6%포인트 증가했고요. 약세 의견은 3.3%포인트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의견이 강세 의견의 2배 이상으로 시장의 비관론이 현재 더 강합니다. CNBC의 최고 투자 책임자 또 투자 주식 전략가 등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할 것이란 의견이 63%에 나왔는데요. 응답자들이 보고 있는 주요 리스크는 연준의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가, 금리를 동결해서 은행 리스크 관리를 도울 것인가,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부추길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찾은 피난처는 그럼 어딜까요? 현금이 5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채권, 금, 가상자산 순이었습니다. 은행 다음으로 무너질 수 있다던 부동산을 피난처로 꼽은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4월은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가 좋은 성적을 내는 달인데 전문가들의 평가 보시면 사뭇 달랐던 것 같죠. 4월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번 주 또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지 시간 3일에는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또 4일에는 2월 9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시기가 2월로 다소 지난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알 수 있을 테고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과 함께 IMF,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금융안정 분석 보고서도 나옵니다. 은행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겠죠. 5일에는 3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두 가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6일에도 고용지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메파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까지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일에는 이번 주 고용지표의 대미를 장식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성금요일의 날을 맞아서 금융시장은 하루 쉬어갑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도 은행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7.0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니케이 225 지수가 지난 1분기 7% 넘게 오르면서 가장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72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1분기로 보면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분기에 약 77% 오르면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대로 내려왔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4%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